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과 정부 간 갈등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조국 반대 서초동 집회에 참석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나돌아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전을 치른 한동훈 법무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에도 장외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25일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 전현직 장관 빅매치가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졌는데 뭐 대체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인 평가는 사극 드라마 한 편을 봤다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그 박범계 장관의 그 말투가 훈계조 있지 않습니까? 왜 사극에서나 뭐 볼 수 있는 예. 뭐 거 봐요, 뭐 이거 보요, 이거 보세요, 뭐 요자를 붙이는데 하대 있죠, 왜? 그렇죠. 하대를 하는 마치 뭐 가리치려 들고 또는 윽박 지르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걸맞지 않다. 법조계 선후배 사이로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의 어떤 그 부처의 장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정부 질문이라는 건 어쨌든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이 정부 강요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유하게 만드는 게 의의라면 여기서 이렇게 뭐 이 마치 상하 관계인 것처럼 그런 어투로서 윽박지르는 게 굉장히 전근대적인 어떤 태도였다라는 게 첫 번째 지적이고요. 예. 두 번째는 왜 지난번에 그 철험회 그 상임위 기억하시죠? 이게 민주당 인사청문회. 그렇죠. 인사청문회. 이게 민주당의 실력이냐 뭐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 이야기가 많았는데 특히나 한동훈 띄워주는 그런 그 공문을 세웠다 뭐 이런 조롱이 나오자 그렇죠. 오늘 어제 이렇게 연달아 어저께 보면 한동훈 장관은 거의 다른 사람들 안 불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도 조금 더 한동훈 장관보다 많고 법무장관이었고 법조계 또 선배인 그런 박범계가 나서라 라고 삼선 의원의 관록이 있으니까 예. 아주 뭐 기대가 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박범계가 나섰고 세 번째는 굉장히 조심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욱하고 그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참아내면서도 이게 이 뭔가 이 올가매려고 계속 이 프레임을 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헌법을 잘 모른다고 윽박지르면서 뭐 죄형 법정주의 아느냐 뭐 조세 무슨 뭐 법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지금 본류가 아닌 부분으로 질문을 단답형을 유도하면서 이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 주장을 편다. 막무가내 주장을 편다. 이런 모습을 이끌어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또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왜 대정부 질문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고민정하고도 상대를 했고, 근데 그때는 아무리 이수정 고민정이 비위를 거스르게 만들어도 공손하게 대답을 했잖아요. 어제는 공격적이었습니다. 어떤 특정 대목에서는 대공격도 하고 대받아치기를 많이 대받아치기도 하고 뭐 순발력 있게 이 어저께는 또 이 한동훈 장관이 작심하고 나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죠. 어쨌든 뭐 진중권 전 교수도 박범계 장관의 참패로 끝났다. 이렇게 한마디로 참패, 케오스패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요. 말씀하신 대로 박범계 장관 하면은 그래도 삼선 의원의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판사를 했으면은 논리라든가 법리 이런 부분에서는 뭐 한 장관한테 딸릴 까닭이 없고 그래서 아마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지 않겠나 했는데 결과는 일각에서는 묵사발이 됐다는 그런 평가까지 있었습니다만은 벼르고는 나왔는데 체면만 구긴 그렇죠. 질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보면 하나는
논리에서 밀린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태도 네. 여기서 밀린 것 같아요. 태도- 논리 면에서도 아주 대받아치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태도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저는 결정적으로 박범계가 20초 동안 20초 컷 있지 않습니까? 20초 네. 동안 말도 못하고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던 상황의 가장 첫 번째가 말씀하신 논리인데 어디서 가장 분수령이었냐면 아니 저기 이 장관이 법무장관이 그 검찰총장의 검찰총장도 없는데 그렇게 막 인사를 다 해도 되냐 했더니 총장 패싱 총장 이야기. 패싱 얘기인데 그 얘기를 법무장관이 박범계가 한 순간 이게 아이러니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바로 대쳤거든요. 그거는 박범계 장관이 계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신현수 왜 그 저 민정수석 예, 기억하시죠? 예. 민정수석이 그때 어떻게든 이렇게 그 이 검찰총장하고 예. 법무장관을 잘 화합하는 모습을 취하게 하려고 했다가 중재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신현수 수석이 사표를 던지게 만든 게 검찰총장과 자신을 패싱하고 법무장관이 그냥 대통령하고 직거래 해버렸죠. 직거래를 이광철 해버렸죠. 통해서 직거래 해버렸죠. 예. 그러면 그런 사건이 굉장히 큰 사실 그 파장이고 이게 이 당시에 이제 박범계 장관에게 하나의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상황을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싱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예. 바로 자기 그거를 또 그럼 되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딱 했는데 멍한 거예요. 멍 상황이지. 때려버리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논리를 이어가야지 예. 되는데 그게 논리가 딸리면서 아예 자폭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질문도 그렇게 자꾸 옥죄가지고 그냥 뭔가 덤태기를 씌우려고 하지 말고 말실수를 유도하고. 왜 검찰총장을 그렇게 임명이 늦어지느냐. 예예. 얼마든지 지금 충분히 그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바로 시작했으면 이미 인사청문회도 끝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혼자 다 장치고 포치고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좀 몰고 갔으면은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래서 늦었다. 검찰총장 늦어진 거야. 그건 사실 올바른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늦어졌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니까요. 그런 걸 그렇게 지를 했어야 하는데 삼선원이나 되고 장관이나 된 사람이 너무 프레임을 짜는 데만 급급해갖고 집중했다. 오히려 자기가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요. 자기 꽤 자기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이 법무장관 할 때에 되돌아보면 자신이 지금의 한동훈을 공격해서 되치기 당할 건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선 것 그리고 그 논제들을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해버린 것 이것들이 패착의 요인이겠죠. 검찰 인사 문제도 한동훈 장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만은 공직자 인사 검증 이 부분도 왕중왕이다, 이런 집에다 뭐 이렇게 갖고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박범계 장관도 노무현 정부 때 그 민정 비서관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퇴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정비서관은 이게 불법이라면 그러면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해왔던 일 그거 다 불법 아니냐? 그러니까 저 박범계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건 대통령실이라는 게 아까 청와대라는 게 어차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가 인사인데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어떤 직접 지휘 체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하는 거는 적법한 것이다. 근데 법무장관이 하는 것은 법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팩트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 한동훈의 팩트 공격.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하면서 모든 인사의 권한은 인사혁신처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그것을 한 것이 대통령의 뭐 지휘체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임받아서 위임했다는 거예요. 위임받아서 한 것이다. 그건 인사혁신처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똑같은 상황을 법무부에서 위임받아서 인사실에서 위임받아서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법제처에서 유권에서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그 인사에 관한 업무는 없다 하더라도 그걸 위임을 받았던 거 아니냐. 옛날에 청와대가 받았던 것처럼.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때는 밀실을 해서 했고 지금은 투명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하고 자기는 뭐 그 판단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만 나온 거 그대로 청와대에 아니 지금 대통령실이죠. 그렇게 올려서 판단의 근거 자료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어저께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그 보통은 막 뭐 야당이 와 공격하고 여당이 지켜보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방어하고 그러면서 뭐 소란이 나잖아요. 예. 근데 어저께는 완전히 젊은 사람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수님. 팝콘 각이다. 팝콘가. 팝콘 각이다. 즉 영화 볼 때 팝콘 먹잖아요. 네. 그렇듯이 재밌는 것을 볼 때 팝콘을 먹는 것 같은 관람을 한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하하하고 아주 완전히 좋아서 그 뭐 팝콘 난리도 각이었다. 아니고 박수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팝콘 각이었다. 그냥 즐겼다. 그 장면 즐겼다. 와 박수친 대목이 몇 번 있었는데요. 박수친 대목 중에 의장이 주의까지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수친 대목 중에 하나가 위임에 대한 얘기예요. 네. 이렇게 대처버렸어요. 야,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인사 검증을 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위임이란 건 원래 권한이 없는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위임입니다. 권한이 있었다면 위임받을 필요도 없죠. 라는 제목에서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뒤통수를 한 대 빵 하고 치는 느낌?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뭐 웃음소리와 함께 박수가 쏟아져 그렇죠. 나죠. 위임이 권한이 있으면 몰라 위임을 합니까? 그냥 그렇죠. 본인이 직접 행사하면 그렇죠. 되죠. 어제는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한 박범계 장관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오히려 퇴치기를 당해가지고 참 체면 많이 구겼다. 네. 그러니까 박 장관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그 초선들 철험애들이 나갔다가 아주 그냥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M 사건, 이모 사건, 주모 사건. 장관 지내고 삼선을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루는 거야.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예. 그래가지고 탁 민주당 의원들한테 초선 재선 봤지? 이렇게 연락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렇죠. 우습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박범계 장관이 질의를 한 뒤에 몇몇 의원들이 이제 야당 의원들이 한 너댓 명 했지 않습니까? 박주민 의원만 잠깐 한번 그냥 충고한다고 꺼내고 다른 사람들도 일체 질의를 못 해버리더라고. 안 해버리더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박범계도 저렇게 당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식 고민정 나왔다가 뭐 이 한동훈 장관한테는 뭐 제대로 질의를 했습니까? 그냥 넘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각번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선의 법무부 장관도 하고 판사도 했던 사람인데 이 부적절한 질문들을 해서 괜히 곤혹을 치르는 상황. 예를 들자면 경찰이 그 대장동 수사 압수수색을 몇 번을 하고 뭐 했다는 이 질의도 바로 이렇게 나온 거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도 제가 수사지휘권을 내려놨는데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첫 번째 그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수사 권한도 없는 경찰 수사하는 걸 경찰 수사를 법무장관한테 왜 물어봐. 법무장관한테 하느냐라는 대답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해버리면 물은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게 너무 드러나는. 그러니까 부적절한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 질문의 어떤 룰조차도 숙지를 못하고 와서 시작을 한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정말 뭐 창피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것에 대해서도 또 질의를 같이 뭐 비슷하게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관을 남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당신이 남발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범계 때 두 번이나 했잖아요. 뭐 한명숙 전 정리 뭐 모해 사건이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수사 직권을 행사하지도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뭐 법무장관이 그거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이 내 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오히려 박범계 장관이 우습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장관이. 괜히 수사지휘권 당신처럼 남발한 거 그 잘못된 것이라고 오히려 터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그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그때는 5월에는 국회 본회의라기보다는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위에서
그때도 고민정 의원이 20, 30분간 떠들다가 완전히 무슨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말싸움하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그 후로는 다른 의원들도 또 질의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달라들었다가는 이거 완전히 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말도 못했고. 그 영상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어서 뭐 100만 뷰까지 간 거예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인사청문회 때도 그 유명한 이모 교수 또 한국 3M 3M 거기다가 이수진 의원 뭐 주막집 주모 같다 뭐 이런 비난까지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뒤로 빠질 테니까 좀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달라 이렇게 주문했지 않습니까? 네네. 적극적으로 언론에도 나가고 뭐 정책도 설명해서 좀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뭐 애까지 들어가면서 네. 그런데 또 한동훈 장관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스타 장관이 이미 돼 있습니다만은 아예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작정을 하고 밀어주는 것 같아요. 하는 네. 것 보면요. 아, 근데 이제 질문할까요? 이제 질문 안 할까요? 질문도 박범계 장관이 끝일 것 박범계 의원이 끝일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이제 법사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그렇죠. 법사위에 또 박범계도 있고 박주민도 가 있고 다 철험회가 또 다시 또 철험에 5명이 거기가 다 있어요. 거기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2차전을 벌여봤자 한동훈한테 번번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지금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한들 박범계 장관이 사실 이야기하는 그런 조목조목의 시각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민주당이 한동훈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박범계 예, 장관이. 그렇습니다. 그거 재탕 삼탕 해봤자 한동훈 장관이 뭐 예결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예. 사실 한동훈 장관을 아프게 만들려고 예, 그런 거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단 하나의 어떤 그런 펀치도 먹혀들지 않았다라는 게 입증이 된 상황이라 물론 서력을 하려고 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당연히 뭐 법사위 열리면 법무장관을 상대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미리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될지. 여러 현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검수완박법을 지금 마무리 짓는다 해가지고 뭐 박범계도 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중수청 설치 문제도 있고 사개특위가 또 따로 또 사개특위가 아마, 있지 않습니까? 있고요. 예. 거기다가 헌재 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소송 또 가처분 소송까지 내놓은 그런 문제들도 이제 거기서 따질 테고 네. 특히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8월 중에는 이재명 수사, 문재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중간 발표라도 이제 나와야 몇몇 되겠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법사위에서 어떻게든 지금 틀어 막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상당히 싸움판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거기서 한동훈 오고 과연 현재 그 대장이라고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범계가 저렇게 일패도지했는데 법사위에서 처음에 그 5명 의원들 보면 뻔하잖아요. 뭐 김남국이다, 뭐 이탄이다, 뭐 뻔한 사람들이던데 과연 게임이 될까요? 그러게요. 일단 아마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 거시적인 어떤 질문들은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다 나왔고 그때는 아마 이재명 지키기. 예, 그렇게 예, 완전 이재명 지키기로 대장동, 성남FC 뭐 이런 부분들을 집중 난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답 나올 거 저는 뻔하거든요. 아니 성남FC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은 검찰이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대답들은 사실 이미 한동훈 장관의 지금까지 어떤 발언으로서 상대할 건 상대한다. 그리고 팩트를 갖고 대치기 한다. 그리고 자신의 관할이 아닌 부분에서 선을 그어버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 그 전략들이 다 뭐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눈에 보인다라는 말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아무튼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하는 거 보면은 뭐 제2의 윤석열을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참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 대답에서 느껴지는 게 진짜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그런 것. 예. 단 한마디라도 그게 말꼬리를 붙잡고 연결시켜서 계속 질문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군더더기 있잖아요. 사족이라든지 혹은 전혀 별개 어떤 사안인데 끌려 들어가는 말꼬리를 그런 식의 잡을 그런 거리를 거리가 전혀 없는 게
딱 말이 정돈돼 있으면서 불필요한 어떤 수식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뭐 그 이 3차장을 참 오래 했는데 그 저 중앙지검에서도 그렇고 그런 그 실력이 뒷받침되는구나라는 예, 그러니까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 장관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왔는데 평가는 쫄딱 망했다. 쫄망 장관이 됐다. 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분이 덜 풀렸는지 26일에도 그 MBC 라디오의 네네. 인터뷰를 통해서 장외 신경전을 벌였더라고요. 네, 네. 하나는 보니까 뭐 자기 논리 법리만 고집하니까 막무가내. 막무가내더라. 예. 막무가내 자기가 막무가내인데 아니 태도로 보면 막무가내는 박범계가 막무가내였고 한동훈은 뭐 공선하면서도 뭐 예. 그냥 따박따박 차분히 하죠. 자기 할 말 하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는 지금 티타임. 네. 그러니까 전에 조국 장관이 만들었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중에 그게 너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건 좋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네. 박탈하는 거다. 깜깜이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차장검사급의 중견 그 간부가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티타임이라는 게 이제 백브리핑을 해주는 네네. 것 아닙니까? 중요 그렇죠. 사건에 대해서 뭐 네. 자잘한 사건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높은 사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뭐 박 전 장관이 걸고 나섰더라고요. 네네. 이거 뭐 검언 유착 하려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이제 바로 또 그 한동훈 장관이 오늘 업무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 업무 보고 후에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이제 기자 간담회 형식의 브리핑이었고 기자들이 일문일답을 계속 지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기자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기자가 박범계 의원의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티타임과 관련해서 그랬더니 바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흘리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수사 많이 수사와 관련해서 흘리기를 했다. 그리고 검언 유착, 뭐 특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자들 앞에 공평하게 다 얘기하는 게 검언 유착이냐. 네. 또 사실 그 한두 기자 한 개사에 딱 고기만 흘리면 그게 검언 유착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서로 관계를 맺고. 그렇죠. 근데 백브리핑이야 다 하는 것이고 다 모든 기자를 다 불러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저는 나쁜 게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제가 감히 얘기하는 게 백브리핑 갖고 시비를 걸 때마다 사실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조국이 그때 백브리핑 못하게 한 것도 자기 가족 수사가 그때 한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그래도 부인에 대한 어떤 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탄 그런 규정이라고 해서 포토 라인도 없애고. 근데 이번에도 사실 박범계가 티타임을 뭐 부활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게 바로 8월 중간쯤부터는 이미 수사와 관련돼서 검찰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수사들, 그 다음에 대북 왜 그 북송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이 사실 티타임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뭐 8월부터는 그런 사안들이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사안들이 결과로서 이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브리핑 해가지고 검찰과 언론이 유착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설명을 했죠.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호 이걸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이번에 고쳤다. 그래서 좀 인권 보호에 다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포토라인이라든가 또 검찰과 기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 이런 것들은 그대로 차단하고 그대로 두었고 궁금증을 일문일답을 통해서 좀 해소시키는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게 이제 소통의 정상화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백프를 하는 그런 그 사건은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고 그거는 대개는 권력자들을 상대로 하는 수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수사의 하나의 어떤 이 기법으로 이용한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사실 권력에 대항을 하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건 여론이거든요. 국민들이 이건 수사해야 돼라고 호응을 해주고 분개를 해주고 하는 것으로서 권력에 대항하는 수사를 할 때 이 백브리핑이 굉장히 유효한 어떤 수단이었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것을 전부 다 차단시켜 버린다. 인권이다. 아니 일반 국민들은 무슨 뭐 티타임으로 뭐 할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 정권이 어쨌든 자신들을 덮으려고 자신들의 어떤 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지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지금 티타임의 부활이 그래서 정당성을 획득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뭐 박범계 전 장관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한테 이 어퍼컷을 세게 맞은 게 좀 억울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한동훈 장관을 이기려면은 뭐 박범계 장관은 물론이고 네. 민주당 의원들이 공부를 더 훨씬 더 많이 해 와야 합니다. 아무튼 뭐 한동훈 장관하고 앞으로 박범계 전 장관, 박범계 의원과의 그러한 설전이 계속될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